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자치단체장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민선 8기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시정에 대한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혁신 산업을 군산시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에 몰려오는 2차 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이루어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또한 주춤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군산형 일자리 산업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임준 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우선은 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을 지금 당하고 계시고 공직자들도 아주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산이 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정말로 지난 주말 동안 500mm가 넘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침수랄지, 좀 소규모의 산사태랄지 이런 피해는 있지만 인명사고랄지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사실 14일 하루에 350mm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군산에 내렸습니다. 네. 군산 지역이 개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350mm 내린 적이 없었군요. 예, 360mm가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폭우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하수 정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했습니다. 기존의 네. 관로가 좀 좁은 데는 좀 큰 걸로 바꾸고 하면서 이 비 피해를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해서 우선 응급 처방이죠. 그것은 그래도 일정 정도 그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 전 우리 공무원들이랄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빗물바지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네. 비가 오는 즉시 침수가 안 되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한 덕에 물론 소규모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인명사고 한 건도 없이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참 인명사고도 많고 피해가 아주 대규모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계속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를 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부터 지금 오늘까지 비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우리가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 놓고 또 비가 또 계속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1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선거가 지나고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가를 해주시고 소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는 군산이 산업위기 네. 이 지역으로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가지고요. 그렇지만은 민선 7기 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산업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민선 8기부터는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부지가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네. 없어가지고 지금 309, 709를 좀 빨리 좀 매립을 해서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산업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교육 도시 군산 그리고 또 군산의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서 관광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 8기의 주요한 그 중점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네. 그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이제 곧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그 군산이 새로운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전지 기업이 이제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유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전지 기업들의 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유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탄소 배출을 이제 감축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행히 2차 전지 산업이 급부상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그 소재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세계적으로 앞서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산 지역에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2차 전지 허브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더 큰 경제 규모가 될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이야말로 배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새만금 지역에 지금 둥지를 틀고 네.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작년 뭐 한 해만 하더라도 거의 5조 가까운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계속 그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매립 공사를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부지 확보를 많이 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1위의 2차 전지 이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를 매립을 할 당시에는 과연 그 넓은 땅에 이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분양이 맞춰지고 나머지 지금 매립이 안 된 예. 공구에 대해서도 지금 매립을 빨리 해야 된다. 예, 예. 이럴 정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한 이제 첨단 신산업이 이제 이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그만큼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전지 특화 단지가 이제 정부가 지정 발표를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다는 반응도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 시장님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 특화 단지 일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달에 새만금 지역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네. 뭐 법인세, 소득세 100% 3년간 그리고 또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군산의 새만금 5609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요. 부지가 네. 모자라서 309, 709도 지금 빨리 매립을 해야 될 판이고 우리 새만금은 이렇게 5609 그다음 309, 709까지 확장성이 우선 아주 좋은 네, 확장성이 좋다는 거군요. 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알리백 실현이 가능한 네. 지역이고요. 그다음 또 항만, 공항, 철도 등 SOC 인프라가 구축이 올 2030년까지는 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새만금개발청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그다음 정치권에서랑 모두가 합심을 해서 지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새로 부임한 새만금 개발청장 뭐 7, 80%는 뭐 확신을 한다. 뭐 이렇게 전망을 밝게 보던데 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역시 밝게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나 그다음 지금 현재
새만금 3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세계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가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성이 더 큰 점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2차 전지 산업이 참 비전이 밝다. 참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앞으로 산업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 산업의 비전을 우리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것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좀 밝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친환경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 온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계속 발전을 해야 될 산업 분야거든요. 네. 특히 앞으로 향후 10년간 약 8배 이상의 성장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현재보다 있어요. 8배 이상. 예.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터리를 우리가 제조하는 데는 세계 인류였지만 배터리 소재인 뭐 양극재니 뭐 여러 가지 전구체니 그다음 그 리튬이랄지 뭐 이런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IRA랄지 세계적인 정세 흐름 속에서 이런 것까지 갖추는 밸류체인이 완성이 돼야만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고 전기차도 우리나라가 앞장서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2차 전지에 막대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분야에서 2차 전지가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우리 군산 새만금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중국 자본과 결합을 해서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이 IAEA라고 하는 그런 법률에서 중국의 그 생산 이런 첨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우회 투자를 새만금에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되니까 네.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또 중국 그런 기업들이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중국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모든 세제 혜택이랄지, 그다음 인프라 구축이랄지, 그다음 인력 양성이랄지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군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세계 2차 전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첫 임기를 시작했던 시기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뭐 자동차 공장도 철수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가동을 갖다가 멈추는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 당시 약속이 이제 재가동을 하겠다 했는데 하여튼 재가동은 됐습니다. 지금 재가동해서 생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내 그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제 재가동을 약속을 하고 우선 블록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16개 지금 사내 협력사가 들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8,000톤 가까운 블록을 생산을 했는데요. 네. 연간 10만 톤 블록 생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연간 10만 톤은 우리가 얘기하는 큰 배에 한 5척 가까이를 만들 수 있는 네. 물량입니다. 상당히 큰 물량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제 신조건조까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이거든요. 네. 기존에 숙련공도 필요하고 또 신규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군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신조건조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라북도와 또 중앙부처 우리 군산시가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네. 지원을 하면서 양성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군산조선소가 그 어려움을 갖는 게 바로 인력 양성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현재 그 인력 그의 어떤 그 근로의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런 좀 어려운 작업, 조금 3D라고 불리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조선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디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정부가 나서 갖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한계는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회사에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자들 복지 문제랄지 그다음 처우 문제가 첫 번째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군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여건 여러 가지 네.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숙련공들이 군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뭐 이런 걸로 이런 것까지 함께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인력이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국인 인력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또 외국인으로까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또 외국인들을 인력 양성을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측과 우리 정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합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외국에서 모집해온 외국인들 인력 양성도 지금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충원을 해서 그럼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이민 정책까지도 이제 손을 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군산 새만금에 그야말로 비전 선포까지 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은 이제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어떤 현황을 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주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서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목표거든요. 풍력. 그러면요. 저희들도 원래부터 풍력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 내측의 육상 수상은 사실 전체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1.2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기업 투자 유치형입니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 유치형으로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풍력이거든요. 한 군산의 어청도 저쪽 EZ 쪽에 공공주도를 1.6기가의 풍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지금 용역 중입니다. 여기에 풍력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민관 협의를 구성을 해서 주민 수용성이 또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우리 군산시에서도 공공주도 풍력사업 1.6기가를 기본으로 하는 풍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또 정부 정책과 발 맞춰 가지고 풍력 산업을 개발하는데 저희들도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풍력 산업이 이제 전화 풍력 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 반가운 얘기입니다. 정책 전환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새만금 내측에서 계획된 이런 풍력 발전 추진 상황이 이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만금 내측 풍력은 사실 뭐 저희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오래 전에 네.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풍력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은 잘 않거든요. 새만금 내측에는. 네. 그래서 전장 새만금 위쪽 저쪽 어청도 앞바다에서 그 EEZ 쪽으로 하는 그쪽 풍력이 가장 입지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지금 공공주도로 지금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예측에 공공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1.6기가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걸 송배전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송배전 설비 이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돌파구가 마련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송배전 하는 것은 새만금 내측에 있는 태양광 송배전 문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은 시간도 좀 걸리면서 이제 그때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새만금 내측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기업 투자 유치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도형이랄지 이 부분들이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돼 가지고 네. 사실 그 송배전 설비라는 분담금이 사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SK도 200메가를 네. 원래 하게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원만히 논의 중에 있는데 해결이 된다면은 송배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뭐 속 시원하게 좀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좀 보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새만금 내측에 있는 육상태양광 300메가만 준공이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은 송배전이 문제가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예, 수상태양광이 이제 네. 나머지 한 전체가 좀 0.9메가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우선 거기 수상태양광 지역주도용 300메가가 우선 먼저 시행을 하게 돼 있고 SK 200메가가 먼저 시작을 하게 돼서 합쳐서 500메가거든요. 네. 이 500메가에 대한 송배전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서 거기 이제 분담금들을 비율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 PF도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들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송배전 설비 공사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담금 문제가 빨리 좀 매듭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 또 이제 말하자면 이 상생 협정을 맺은 것은 4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제 직접 나온 것은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2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좀 아직 뭐 추진의 어떤 그 속도를 밟고 있다 이런 느낌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의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클러스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일 큰 주가 이제 명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이란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 한 5년 이상 이게 걸리는 네. 사업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신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 산업은 판매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정비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망도 구축을 해야 되고, 우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네. 경제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세계 경기가 약간 불경기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좀 그랬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래서 특히 명신이 애초에 추진하기로 했던 중국 업체가 도산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요. 또 미국 패러데이 퓨처스사하고 그 회사 자체도 엄청난 불경기 속에서 회사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거의 힘들지 않느냐라고 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집트 국영기업 자동차 회사하고 한 것은 이집트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명신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각도로 막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아마 많은 지금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 같아요.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내에 있는 판매망 구축, 그다음 애프터 서비스하는 정비 업체 구축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명신은 지금 완성차를 만드는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터덕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품 생산은 매출이 훨씬 늘어가지고, 네, 부품은 네. 많이 늘어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올해가 더 많은 부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이 이제 점점 모든 본 사업을 지금 군산으로 이전을 계속 지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성차를 목표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에디슨 모터스는 KG 모빌리티가 거기가 인수를 해서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하게 되면은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특히 전기버스가 주력인데 네. 전기버스 수주량 자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그 상용차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창모터스는 올해 지금 공장 준공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텍은 다른 큰 사업체 공장을 군산에 있는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텍은 전장 제품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군산의 전기차가 본궤도에 올려야만이 이제 코스텍은 같이 함께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명신이 이제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그 경영진들의 의지는 아주 단단하고 또 다방면으로 또 뭐 미국 시장을 특히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얘기로는 올해 안으로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국 그 지리자동차인가 거기 중국 1위 업체거든요. 거기 그 상용차를 군산에서 지금 조립을 해서 수출 내수를 한 1,500대, 수출을 한 6,000대 정도 올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수는 지금 순조롭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내수 시장에서 그 소형 그 이 화물 상용차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아마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이게 환영을 받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대 정도 지금 팔려갔고요. 올해 목표는 거의 채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시민들의 속도는 조금 미흡하게 보이지만 좀 시간이 있으면은 올 말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산이 또 이제 이 바다와 면하고 있으니까 이 수산업을 어떻게 더 중흥시키느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신축 이전한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새로 산뜻하게 이제 갖췄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 너무나 낡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도 좋고요. 현재 지금 한 42개 네,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기존에 없던 그 활어 점포들이 한 29개가 있어가지고 네, 1층에서 활어를 사서 2층에 상차림 네. 횟집에서 생선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수산물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 생선 소비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네. 후쿠시마 뭐 이것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사를 잘하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거기는 경관도 또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경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민들이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수산물 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쪽에다가 이 조성하려고 하는 수산물 거점 단지,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이제 가공 단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산물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뭐 김 같은 걸 보더라도 원물 자체를 위주로 그대로 나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뭐 김이랄지 이런 것들도 군산에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군산에 있는 조개류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공을 해서 우리 소득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R&D 센터랄지 그다음에 그 협력 지원 센터를 한 10,000평 정도, 그다음 스마트 그 공장형 그 말하자면 수산물 네. 가공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또 나머지 몇만 평에다가는 좀 규모를 갖춰서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김을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장들을 또 직회해서 군산의 수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공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시장이 임기 동안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한 2, 3년 내에 그게 문을 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장님 이제 군산 민선 8기 시대 들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교육 도시입니다. 정말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인구 유출이랄지 또 출생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공공학습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부의 명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응은?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이제 해소를 좀 해서 대기자가 많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몇 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몇 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당장 공부의 명수는 그런 그 학습 질문방과 온라인 튜터링 이 두 가지로 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질문방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막히면은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하고 또 온라인 튜터링은 군산 출신 뭐 대학생들이랄지 또 선생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1대1로 네. 부족한 부분, 이제 영어, 수학 뭐 이런 부분을 본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우선 당장 뭐 이번에 뭐 기말고사에 성적이 좀 좋아졌다는 등 여러 가지 후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을 하잖아요.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결국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또 취업하고 하면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그러면은 군산에 가면은 아이들 키우기 좋대 하면은 군산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도 낳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교육 문제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우리 사회적인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면은 그게 바로 군산의 경쟁력이고 저는 군산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여기 공부의 명수라고 하는 게 자신이 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개발 연수를 위한 자기신청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이 좀 그 중학교 2학년생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비 정도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한 500원씩 한 4기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그런 그 학생이 본인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 김수근 씨 우리 건축가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만든 건축물을 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자기도 그렇게 김수근 건축가님처럼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진로를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해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획서를 써서 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한 뒤에 본인들이 그 체험담을 써서 잘 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는 제도도 있고요. 회의 말하자면은 또 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좀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특이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중고생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아직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죠. 언제부터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카드랑 발급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려면은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하고도 이렇게 다
끝내고 우리 조례도 만들고 해서 네. 프레폰 구축가 한번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우선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 집 가까운 데 학교를 다니고 네. 중학교도 사실은 멀리 안 떨어지고 고등학교는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우선 지급을 하고 이거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우선 시내버스 이제 노선 문제도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노선도 정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꿈을 키우고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군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은 아이 키우기 좋으니까 네. 하나를 낳으시는 분이 둘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특히 우리 젊으신 부부들, 아이 낳으시는 부부들의 이제 요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막 조사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학생들이 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의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산업 정책, 그리고 현대 조선소 얘기, 또 수산업, 그리고 교육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 대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민선 7기 그 어려운 시기, 여지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 그리고 경험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제 군산의 산업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껏 말씀드린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군산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산에서는 참 살기 좋다 하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민선 8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감할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시가 집단 유치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 등 여러 가지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준 시장이 천명한 바 있는 군산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희망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탈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의 민선 8기 1년 평가와 앞으로 시정 방향을 들어본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